오늘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툴킷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신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의 가장 깊은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려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대화가 막혀버렸던 경험이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바로 이 어색한 대화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정말 어렵고 까다롭죠. 종종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통 전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뜨거운 의자가 아니라 운전석에 앉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질문에 막 쩔쩔매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갖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부담 전환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논쟁의 판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증, 영어로 apologetic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미안하다고 사과, 어폴로지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스어 아폴로기아에서 온 말인데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답변하고 이유를 대고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세계관을 가졌든 자기 입장을 설명할 때 쓰는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대화에 아주 중요한 거의 황금률 같은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의 부담을 진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장이 왜 맞는지 증명할 책임도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대화의 주도권이 확 바뀝니다. 내가 계속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단어는 주장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론만 툭 던지잖아요. 이건 이거야 하고요. 근데 그건 완성된 주장이 아니라 주장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탄탄한 주장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1단계, 증거와 데이터라는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하고요. 2단계, 그 위에는 이성과 논리라는 벽이 차곡차곡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위에 비로소 지붕, 즉 결론이나 단언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대화를 보면 이 기초랑 벽은 쏙 빼놓고 지붕만 덩그러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상대방의 주장이 기초나 벽 없이 지붕만 얹어놓은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세트 3가지 질문 툴킷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열심히 짓기 전에 상대방 집의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강력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자기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방적인 독백이 진짜 대화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셨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 믿음의 뿌리, 그 출처를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요, 상대방 주장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이해하게 돼요.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 하고 자기 생각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 비유 기억나시죠? 말하자면 그 집의 기초랑 벽이 제대로 된 건지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도구입니다. 이건 좀 더 부드럽게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할 때 쓰는 건데요. 바로 혹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의 장점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질문을 하려면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제시할 대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 질문 하나로 당장 상대방을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런 관점도 있네? 하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삶으로 보여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살아온 경험이 소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섯 번째 복음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다섯 번째 복음서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읽는 하나의 텍스트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보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팟캐스터 조 로건의 말인데요. 내가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면서 기독교인처럼 살면 더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변증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에게는 큰 울림을 준 거죠. 자,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대화를 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깊이 뿌리 내린 소통가가 되는 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대화를 피하고 두려워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요. 준비 부족은 두려움의 핵심 재료고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는 결국 준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참나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튼튼한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이나 영적인 토대는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지둥 쌓는 게 아니라 평온하고 조용할 때에 미리 깊고 단단하게 다져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온유함과 존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삶. 그런 삶이야말로 사람들이 대체 당신은 뭘 믿기에 그렇게 사나요? 라고 먼저 질문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즈 파스칼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선한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게 만들고 그런 다음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어라. 진짜 설득은 단순히 팩트를 나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갈망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